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입니다. 저는 이희로 기자고요. 티몬과 위메프의 지급불능 사태, 일명 티메프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티메프 사태는 티몬과 위메프가 자사에 입점한 판매자, 일명 셀러들한테 정산을 해주지 못하면서 생겼죠. 이 정산을 못 받은 셀러들은 고객들이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못하고요. 소비자는 돈을 내고도 그 대가를 못 받으니까 티몬하고 위메프 본사에 가서 환불을 해달라고 항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피해를 보는 쪽은 소비자뿐만이 아닙니다. 이 셀러 업체들도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했으니까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죠. 이에 셀러 업체들이 줄도산을 맞을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티몬과 위메프의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이들 회사의 손익구조 그리고 현금 흐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분석하고요. 또 지금 미정상금이 있는데 이 미정상금이 얼마나 될지를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모두 Q10 산하의 계열 회사죠. 간단히 지배구조를 좀 보면요. 일단 지배구조 최생단에 Q10이 있습니다. 이 Q10은 2022년 티몬을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인터파크 커머스 그리고 Q10 코리아를 통해서 위메프를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이 미국의 위시라는 회사 그리고 AK몰까지 인수를 했죠. 그리고 이런 거대한 Q10 그룹을 이끄는 최대 주주가 바로 이 구영배 대표입니다. Q10이 이런 식으로 이커머스 업체들을 대량으로 인수하면서 몸집을 키운 건 계열사 Q익스프레스를 통해서 물류를 키워서 나스닥 상장을 노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티몬과 위메프의 지급불능 사태가 벌어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들은 손익구조 관점에서 매출이 가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데 영업비용은 거의 그대로거나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인적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데 판촉비를 늘렸음에도 도리어 매출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시장 자체가 이 쿠팡과 네이버 쇼핑이 이제 평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업체들도 한국에서 규모를 키우고 있고요. 또 무신사나 오늘의 집, 올리브영처럼 한 플랫폼에서 여러 제품을 파는 버티컬 커머스 업체들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티몬이나 위메프로선 각종 프로모션을 하는 등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도 정작 소비자 선택을 못 받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배경을 두고 두 회사의 감사 보고서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자공시를 보면은 티몬하고 위메프의 감사 보고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위메프 감사 보고서는 2023년분이 있습니다. 근데 티몬의 감사 보고서는 2023년분이 없죠. 2022년까지밖에 없습니다. 매해 4월경에 감사 보고서가 나와야 정상인데 근데 이 지점부터 2023년에 안 나온 것부터 일단 티몬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부득이하게 티몬은 2022년 감사 보고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시면 위메프는 2023년 매출이 1385억 원이죠. 전년에 1922억 원이었는데 거의 30%나 줄었습니다. 근데 영업비용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 회사의 영업 손실은 2022년 557억 원에서 2023년 1025억 원으로 거의 2배나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티몬은 2022년 매출이 1205억 원, 2021년 대비 소폭 줄어들긴 했는데 그런데 영업비용은 2021년 2051억 원에서 2022년 2732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그대로인데 영업비용은 늘어났으니까 영업손익은 2021년 마이너스 760억 원에서 거의 2배 이상 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두 회사 모두 매출이 줄어드는 반면에 비용은 줄이지 못하고 도리어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장기 시계열로 보면요. 이게 2019년부터 최근까지의 티몬하고 위메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이입니다. 보시다시피 위메프는 매출이 2019년에는 4,600억 원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줄곧 떨어져서 현재는 1,385억 원, 거의 2019년 대비 30%까지 쪼그라든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티몬도 비슷합니다. 2019년 매출이 1,757억 원에서 2022년 1,205억 원, 거의 500억 원 이상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두 회사 모두 보면은 영업 손실을 줄이지 못하고 도리어 계속해서 늘어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매출이 줄어든 거는 이해는 갑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두 회사는 왜 비용이 늘었을까요? 이거는 두 회사의 비용 자료를 좀 더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위메프 먼저 확인할게요. 일단 급여 상여를 보면은 2022년에 594억 원이었던 걸 2023년에는 367억 원까지 줄였습니다. 어느 정도 인적 구조 조정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근데 비용 늘어난 걸 보면은 이 판매 촉진비 그러니까 판촉비라고 부르는 프로모션 비용이죠. 이게 187억 원에서 370억 원으로 거의 2배 정도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지급 수수료도 꽤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비용 구조에서는 인건비를 줄였지만 나머지 비용이 늘어나서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건 티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여는 그대로인데 판촉비가 2배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도 소폭 늘어난 게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난 비용이 영업 비용의 증가로 이제 반영이 되면서 영업 손실액의 증가에 영향을 줬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다시 말해 두 회사 모두 프로모션을 더 공격적으로 하느라 비용 구조를 계산하지 못했다라는 걸 뜻하고요.
그럼에도 매출이 늘지 못하고 줄어든 게 이들 두 회사의 영업 손실이 늘어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듯 보입니다. 그리고 두 회사의 안 좋은 상황은 재무상태표에도 드러납니다.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면요. 위메프의 2023년 재무상태표입니다. 근데 2023년 말 기준으로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2,398억 원. 이거는 자본 잠식 상태라는 겁니다. 사실상 회사가 빚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뜻하죠. 세부 내용을 보면은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리고 단기금융 상품 이거 두 개를 합쳐서 현금성 자산으로 보는데 두 개 합쳐봐야 고작 130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밑에 보면은 매입 채무나 기타 채무가 2,924억 원에 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보면은 미지급금이 무려 2,915억 원이나 됩니다. 이 액수는 입점 회사들한테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주지 않은 돈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미지급금이라는 건 이 티몬과 위메프가 입점 업체들한테 줘야 될 돈입니다. 이 오픈마켓 사업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소비자가 일단 상품을 사고 대금을 결제를 하면은 그러면은 티몬 위메프가 이 결제액을 통상 일주일 이내에 받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관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판매자들한테 수수료를 제외하고 정산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근데 이 정산까지 약 1, 2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지급하지 않은 돈이 바로 미지급금이 되는 것이죠. 위메프는 2023년 말 이 액수가 무려 2,915억 원이나 된다는 거고요. 티몬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2022년 말 기준 티몬의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6,386억 원, 역시 자본 잠식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면은 이 두 개를 합치면 약 1,100억 원 정도 되는데,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매입 채무 부분이 7,111억 원, 그러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부 내용을 보면은 매입 채무가 5,807억 원이죠. 이 또한 미지급금의 성격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회사가 이제 셀러들한테 줘야 될 돈인데 아직까지 지급하지 못한 돈이란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건 바로 현금 흐름표입니다. 위메프는 과거 수년 동안 회계상 적자보다도 영업 활동에서 현금 흐름이 나빴습니다. 근데 2023년엔 도리어 회계상 적자보다 영업 현금 흐름이 좀 더 나아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현금 흐름이 실제로 개선됐다는 뜻일까요?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볼게요. 보시면 2022년엔 단기 순손실이 544억 원으로 확인이 되죠. 그리고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흐름, 이게 최종적으로 영업으로 생긴 현금 흐름인데 이 액수가 583억 원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2023년에 보면은 단기 순손실이 881억 원. 근데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흐름은 169억 원입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 영업 현금 흐름이 훨씬 작죠. 다시 말해 회사가 실제로 입은 단기 순손실보다 실제 영업 현금 흐름의 적자는 훨씬 적었다라는 뜻인 건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두 숫자가 늘어난 거는 바로 이 미지급금하고 제휴예수금 때문입니다. 미지급금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회사가 판매자한테 지급해야 될 돈이죠. 이게 275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제휴예수금 한 600억 원 정도 늘어난 게 확인할 수가 있죠. 이 계정은 정확히는 확인은 안 되는데 제휴된 거래처로부터 유입된 돈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실제로 영업활동으로 번 돈은 아니지만 실제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죠. 다시 말해서 이 위메프의 경우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이 좋아진 거는 미지급금이나 제휴예수금 같은 착시가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두 가지를 빼면 현금 흐름이 훨씬 더 안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간에서는 티몬과 위메프가 입점사들한테 지급한 돈이 얼마인지를 놓고 여러 말이 좀 오가고 있죠. 일단 5월 말에만 미정산된 금액이 1,700억 원에 달한다고 하고요. 또 6, 7월 같은 경우는 미정산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간에는 지금 미정산 금액이 무려 1조 원 정도에 달할 수 있다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티몬과 위메프가 매월 어느 정도의 정산금이 발생하는지 대략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위메프입니다. 이 위메프에서 주목할 거는 이 수수료 매출입니다. 약 470억 원 정도 되죠. 이 470억 원이 마켓플레이스에서 이제 판매자들한테 받은 수수료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쿠팡 같은 업체들의 수수료율이 약 10% 정도 되고요. 그런데 티몬하고 위메프는 프로모션을 좀 강하게 했으니까 수수료율이 약 5%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연간 거래액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 1년 수수료율 470억 원에서 5%를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1년의 거래액이 약 9,400억 원 나오는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1년 거래액이 9,400억 원이니까 월간 거래액은 이 9,400억 원 나누기 12개월 약 780억 원 정도 나오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티몬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볼게요. 이 티몬에서 주목할 거는 이 한 시점에 인식한 이건데요. 이것도 수수료 매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850억 원 정도 되죠. 그래서 1년 수수료율 850억 원에 5%를 나누면은 1년 거래액 약 1조 7천억 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월간 거래액을 구하려면은 1조 7천억 원에서 12개월로 나눠주는 거죠. 이 액수가 약 1,411억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업체를 합치면은
월 평균 거래액이 약 2천억 원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5월에서 7월 사이에 미정산 금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5월은 앞서 금융당국에서 1,700억 원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6, 7월 사이에 정산해야 될 금액이 각각 2천억 원 정도 되니까 이 세 개를 다 합치면 5,700억 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큐텐 측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 계열 회사를 통해서 약 5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700억 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알려졌죠. 그리고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큐텐 지분도 처분을 하고 좀 펀딩을 받아가지고 자금 조달까지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방안까지 밝혔는데요. 하지만 지금 추정되는 미정산 금액이 거의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런 걸 감안하면은 지금 이제 이루어질 자금 지원은 사실상 언발의 오줌 누기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미정산 금액 5,700억 원은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수치고요. 이거는 가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실제 수치하고는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수수료를 5%로 잡았는데 티몬이나 위메프가 프로모션을 자주 하면서 저가 수수료로 거래액을 늘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면은 우리 추정치보다 미정산 금액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티몬하고 위메프의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게 바로 대여금입니다. 이 위메프하고 티몬은 돈이 없는 상황에서도 관계사들한테 적지 않은 자금을 빌려준 내역이 확인이 됩니다. 보시면 이 2023년 말 기준으로 티몬은 큐텐의 계열회사 큐텐 테크놀로지에 20억 원을 대여를 해줬고요. 그리고 위메프에는 50억 원을 대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위메프는 큐텐 그룹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이 큐텐에 131억 원을 대여해줬고요. 그리고 물류를 담당하는 큐 익스프레스에도 20억 원을 대여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티몬하고 위메프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없는 살림인데 관계사들한테 이렇게 돈을 빌려준 게 이번 사태에 좀 영향을 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티몬의 재무제표를 보면요. 2024년 4월 24일 만기가 돌아오는 5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도 있습니다. 이 전환사채는 회사채인데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을 뜻하죠. 근데 만약에 이 전환사채를 채권자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만기에 상환을 요구를 했다 라고 하면은 티몬의 유동성에 실제로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티몬하고 위메프는 오랫동안 자본 잠식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두 업체하고는 강제성 없는 경영 개선 협약만 맺었을 뿐 이들의 안 좋은 재무 상태를 등한시했죠. 그러니까 제도 미비 그리고 당국의 무관심, 이커머스 업체의 욕심이 맞물려서 지금의 지급불능 사태라는 시합폭탄이 터진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이와 관련해 소비자하고 셀러 등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랍니다. 이번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